안녕하세요. 신생아 50일 된 아들이랑 26개월 된 딸 키우는 35살 아줌마예요. 얘기하자면 제가 임신 5개월 때였나요? 저희 집 상황이 남편이 공장에서 생산적으로 일하다 허리가 안 좋아서 수차례 수술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의 몸이 좋아지질 않아 하던 일 못하고 집에서 쉬면서 친정 도움받아 생활했네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 천정에도 면목 없고 임신 중이라 제 몸도 힘들어서 남편이랑 계속 싸우기만 했어요. 뱃속 아가랑 우리 아가한테도 너무 미안했는데 그런 것 아랑곳 않고 큰소리 오가며 싸우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 배부른 상태로 애 데리고 법원가 이혼 신청까지 했다가 시댁의 만리로 이혼이 무마되었죠. 근데 그때 이혼을 했던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시댁에서는 처음에 친정도움 받으며 살 때는 나 몰라라 하시다가 이혼 얘기까지 나오니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였나 싶더라고요. 맘 다잡고 처음에는 시골에 가서 장사를 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남편 덕에 편에 데리고 왔다 갔다 했지만 망했고 남편 친구 가게에서 월 100만원 받으며 식당 배달이랑 물 보면서 이따가 장사 자리 나오면 하겠다고 했지만 높은 월세에 가지고 있는 돈으론 역부족이었습니다. 남편이 절 보내 친정 식구들에게 도움 청했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도움 주는 것도 빠듯하다며 친정아버지가 결국 참다 못해 큰소리 내시며 저희 식구들에게 염치 없다 내쫓으시더라고요. 전 친정에 너무 대수롭고 미안했지만 되려 남편은 친정의 양심 품어 저의 친정이라면 진절머리를 혔습니다. 사업 자금 한 번 거절당했다고 이제까지 도움 준 친정의 은혜도 모르고 말이죠. 괴범한 남편이었지만 전 아이들 봐서 울분을 삼키고 참았네요. 시어머니도 식당을 하고 계셨는데 규모가 크진 않지만 입소문으로 인해 그럭저럭 먹고 살만은 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하려던 장사 자리가 안 되면서 어머님네 식당에 저의 메뉴 들고 가서 말 그대로 얹어서 장사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아침부터 저녁 9시까지 하시고 그 이후부터 새벽 2시까진 저희가 나가 같은 터에서 밥을 팔았습니다. 가게를 같이 펴고 빌붙어 있는 신세다 보니 어머니 메뉴도 같이 팔고 있네요. 어머니께선 처음엔 원가만 내고 너의 다 가지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혼해 같이 살고 있는 큰 시누이의 말에 넘어갔는지 홀랑 마음이 바뀌셔서 어머님 메뉴는 5대5로 나누고 저희 메뉴에서 주류가 나가면 반씩 계산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선신밥은 그냥 풀어하셔서 감지덕지 않네요. 솔직히 남도 아니고 어차피 가게 문 닫는 시간에 아들이 먹고 살겠다고 장사하는 건데 더럽고 치사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해서 저희가 시어머니께 입금을 받는데 지난달에는 50만원인가 나왔고 이번 달에는 100만원 조금 넘게 나왔네요. 부족한 생활비는 더 이상 친정에서 도움을 못 주신다고 말씀드려 시어머니께 손을 빌렸는데 이자까지 다 받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계산은 철저하시더군요. 그것 때문에 남편이랑 또 싸웠습니다. 생활비 보태주고 사업자금 안 대준다고 저희 친정을 그렇게 욕하더니 막상 생활비 빌려주면서 이자까지 받는다는 시어머니 욕했더니 지 엄마라고 득달같이 달려들어 절 잡아먹을 기세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생활비 보태줬으니 임산부인 저더러 나와 식당 일이라도 도와 일당을 받아가라고 했어요. 지 아들은 허리 안 좋다며 쉬게 하고 말이죠. 일하는 내내 저한테 돈 많이 쓴다고 생활비 줄이라는 잔소리에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이 열심히 일했는데도 벌어들인 돈은 250만원 조금 넘을 뿐이었습니다. 그걸로 시어머니께 빌린 돈 조금 갚으며 생활했는데 이것저것 쓰다 보니 또 모자르더라고요. 시어머니 댁에 가서 사정 말씀드리고 생활비 좀 빌려주십사 조아리고 말씀드렸더니 큰 시누이랑 귓속말로 뭐라 속닥거리며 시어머니께서 대뜸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예, 너 여태껏 쓴 가계부 좀 갖고 와라. 고정 지출 내역이랑 카드 내역서도 같이 갖고 오고 제가 시댁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빌리면서 가계부까지 왜 제출을 해야 하는지 순간 열이 뻗치더군요. 마치 숙제검사 당하는 학생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남편도 여태 저한테 생활비로 문제 삼은 적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제 살림에 관여를 한다고 생각하니 진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고정지출 얼마, 할부금 얼마, 생활비 얼마, 그래서 모자라는 돈이 얼마인지 명분이 있어야 시댁에 돈 빌릴 자격이 된다며 다그치는 얘기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그 뒤에는 큰 시누이가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큰 시누이는 결혼해서 1년 만에 애 없이 이혼해 시댁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허울 좋은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라는 명목으로 마땅한 수입 없이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식당에 바쁘면 놀고 먹는 시누이나 데려다가 뜰 것이지 굳이 임산부인 절 데려가서 생활비를 약점 삼아 일시키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서 도움받을 땐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시댁에서 도움받을 때 저의 집 생활비 내역을 왜 다 까발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럼 돈 빌려준다며 생활비 내역에 집착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제게 뭐가 숨기는 게 있냐고 의심하면서 시모랑 같이 자기도 알아야겠다고 제게 가계부를 요구하네요. 진짜 염치가 개똥만큼도 없지 않습니까? 생활력도 없는 게 처자식 굶기는 줄 모르고 어디서 큰 노인 건지 너무 짜증이 솟아 우리 집에서 빌린 돈이나 다 갚고 내역서 같은 소리 씹으려 보라고 했습니다. 가계부에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제가 판주머니 하는 줄 아나 본데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남들 생활하는 거 똑같고 고정 지출 나가는 게 똑같고 해요. 남편한텐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요. 그치만 가계부도 엄연히 저희 사생활인데 시어머니 편에 서서 남편이 요구하니 괴범하고 불쾌해서 보여주기 싫은 겁니다. 남의 편이랑 또 대판하고 이혼한 애 만회했다가 결국 스트레스랑 식당에서 일했던 게 몸에 무리가 갔던 건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임신 8개월 체중도 많이 빠졌고 병원에선 제게 절대 안정이 요구된다며 자칭 초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아이 낳을 때까지 입원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찾아와서 옛날엔 밥 내다가도 낳은 게 아이인데 제게 가지가지 한다며 생활비도 없는 게 병원비는 어쩔 거냐고 비아냥댑니다. 특히 시누이 옆에서 한마디씩 서보말을 거드는데 얼마나 얄밉고 짜증나던지 옆에 남편은 병신인증하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고요. 아니, 손주와 며느리가 위태로워할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한 건데 환자 앞에서 그게 할 소리입니까? 그 앞에서 밥상을 엎어버리고 난리를 쳤네요. 겉도 보니 안 풀려 큰 시누이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어깨를 꽉 물어버렸습니다. 아, 시누이의 외마디 비명이 천년 묵은 황병이 피는 듯 사라지는 듯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어깨를 부여잡고 울며불며 비명을 질렀고 시모같이 딸이 당하는 것에 눈이 뒤집혀 임산부고 뭐고 제게 반격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그래도 꼴의 애아빠라고 제 앞을 가로막으며 대신 맞아주더라고요. 일타쌍피로 시누이랑 남편이랑 한 번에 처리하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저는 그 이후로 병원에 편안하게 2달여간 있다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출산했을 때까지 시댁 식구들 아무도 안 왔고요. 그나마 남편 놈이 친정 식구들 연락받고 지 새끼 보러 오긴 하더라고요. 집에 우리 딸은 잘 있냐고 했더니 엄마랑 고모가 잘 보살펴둬서 건강하게 있다고 했습니다. 잠깐 시어머니랑 고모가 혹시 집에 와 계시냐 했더니 남편이 우물물거리며 아무래도 여자아기다 보니 아빠가 다 케어해줄 수가 없어 누나랑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했답니다. 혹여 그 핑계로 애봐준 비용 정산금에서 제하는 거 아니냐고 왜 다 의심스러워 얘기했더니 그건 절대 아니라면서 푹 쉬라고 하더라고요. 전 천정의 도움으로 조리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리원 퇴소하기 하루 전에 그동안 출산날 빼고는 콘빼기도 안 보이던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사실은 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서줬는데 이게 잘못돼서 지금 우리 엄마 집이랑 가게가 넘어가 버렸어.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겨서 일단 우리 집에 식구들 다 와 있거든. 당신 매일 집으로 오는데 그래도 미리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우리 엄마랑 누나가 당신 애기도 봐주고 산후조리 도와준다는데 차라리 잘 된 것 같아. 남의 편이라는 놈. 참으로 일찍도 말해주더군요. 머리를 누가 돌로 내리찍은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을 저는 실감했습니다. 2달간 정말 너무나 평온한 삶이었는데 남편이 잔잔한 제 마음에 바위를 집어던져 파장을 일으키네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애초부터 남편이 보탠 돈은 얼마 안 돼요. 제가 악착같이 번 돈과 천정의 도움으로 전세자금 마련한 건데 죽으면 죽었지. 절대 전 그들이랑 상생은 할 수 없기에 밤을 단단히 다잡고 다음날 아기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누가 캔맥주와 과자를 까놓고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주방 싱크대 안은 음식 찌꺼기와 설거지 거리랑 한데 뒤엉켜 잔뜩 쌓여있고 집안은 개판이 되어 있었으며 시부모님은 안방에서 코까지 골며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네요. 남편은 무안했는지 제가 들어오자마자 거실을 황급히 치우더라고요. 시누이는 제게 아직도 억하심정이 남았는지 제 품에 안긴 조카를 보는 등 많은 둥 하며 살도 디룩디룩 팬 걸 보니 실컷 처먹고 편하게 지내다 왔나 보네. 내 새끼 낳은 게 참 벼슬이야. 라고 시부리며 리모컨으로 다른 채널을 돌리더라고요. 전 단단히 벼르고 아기를 건넌 방에다 잘 눕힌 후 방문을 꼭꼭 닫았습니다. 해녀나 우리 아기가 무서운 소리를 들을까 봐서요.
전 부엌에서 굵은 소금을 한 사발 퍼와 엎드려 있는 신우 위에 깔고 아는 다음 소금을 입에다 넣었습니다. 아우 짜, 이게 뭐야? 라며 신우가 거세게 반항하자 기다렸다는 듯 머리채를 또 한 번 잡아 뒤로 확 젖혔습니다. 엄마 아빠, 나 좀 살려줘. 이 XX년이 나한테 또 지랄발광해. 선우는 저한테 반격하려 했으나 제가 엉덩이로 선우의 몸을 깔고 안으며 선방을 날린 탓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우의 비명을 듣고 온 부모님이 절 말리고 시어머니는 저번에 못다한 복수를 하려고 똑같이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그리고 캔 모서리로 시어머니 문까지 선우를 마구잡이로 때리며 갚아주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저와 신우를 떼내려고 노력했지만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달려들은 저를 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비명소리와 우당탕탕 소리에 이웃들이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제압하고서 야 상황이 마무리가 지어졌네요. 저는 악을 쓰며 당장 저 물건들 서부모님들 집에서 내보내라 했고 남편이 참다 못해 경찰 앞에서 제 뺨을 때리더군요. 저는 도끼 어린 눈으로 남편 뺨을 똑같이 때린 후 이번에야말로 이혼할 각오로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시모가 당장 전현이랑 이혼해서 쫓아내버리고 지네들끼리만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자 하네요. 이 집이 누구 건지 정확하게 모르였나봐요. 시어머니께선 전 이 집은 내 집이고 아줌마 아드님이 보탠 돈은 꼴랑 1000만원밖에 안 되니 아줌마 아들이 여기 도장 찍으면 당장 돈 1000 해줄 테니까 일단 내 집에서 나가라 했네요. 그제서야 남편은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고 저는 얼른 도장 찍은 후 이 구질구질한 식구들 데리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양육비 안 줘도 되니 평생 이 새끼들 볼 생각 말고 니네 집 안 하고 영원히 인연 끊겠다고 했습니다. 고맙게도 서부모랑 신우가 취사하고 들었다며 제발로 나가주는 통의 일이 한결 수월해졌네요. 후에 남편은 저한테 연락해 다시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질질 짜더군요. 어디 친척집 전전하고 다니다가 이젠 그게 안 돼서 연로하신 부모님 모텔에서 일해주며 하루하루 생활한다고 예정을 생각해달래요. 남아있을 예정도 없을 뿐더러 이젠 내 알바 아니라고 딱 잘라 거절했네요. 이혼해주면 집값 때 보랬던 1000만원 준다고 꼬셔봤는데 끝까지 안 먹혀요. 뭐 안 하면 소송이라도 하려고요. 처음엔 아이들 때문에 그냥 시댁 식구들 안 보는 조건으로 살까 했는데 어차피 우리 한번 이혼하려다 못한 거 지금 하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혼할 운명 같으니 하루 더 뻘 빼는 게 낫다 싶고요. 오죽하면 친정 부모님도 잘했다 해요. 알아보니 남편이 주는 혜택보다 한부모 가정으로 국가에서 받는 혜택이 더 많더라고요. 여러모로 잘 결정했다 싶습니다. 이제 저도 누구 눈치 안 보고 아이들이랑 보란 듯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